트럼프의 당선 이후 비트코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8만 7천 달러조차 넘어선 상태인데요.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구사하는 이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투자자들이 왜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열광적으로 변한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어제 트럼프와 지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트럼피피케이션 인덱스. 그런데 어제 내용 그대로 오늘 이 유망 섹터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뭐 테슬라, 비트코인, 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증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네,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예. 어제 트럼피케이션 인덱스를 구해서 TI로 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뒤쪽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대 지수별로는 러셀이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 하는데 오늘 그대로 중소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이상 올라왔고요.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가 0.6%, 7% 정도 올라왔고 나스닥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유망 섹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역시 우리가 트럼프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예.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는 좀 나쁜 쪽으로 한국에 인식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풍우라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의 미국의 재테크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퍼펙트 스톰이 나타나는 그만큼 가격이 스카이로켓팅하는 예.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주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래하는데요. 오늘 시청자분의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를 좀 알기 위해서 예. 현재 이렇게 분위기를 봤더니 그냥 팁으로 입술에 있는 팁으로 코인 이렇게 이제 환호를 하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는 테슬라 주가는 연일 급등세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새롭게 비트코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 하는 측면은 역시 대선 자금과 결부되어 있지 않느냐.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대선 자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성심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그 충성심의 표시가 뭘까 하는 과정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선거 자금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예. 아마 비트코인에 대해서 슈퍼 왕국론, 슈퍼 강국론 이런 것이 대선 이후에 환호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채연 PD께서 예.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8만 7천 달러를 넘어섰는데 아마 우리나라 가격은 지금 환율이 1,390원대니까 코인당 한 1억 2천만이 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홍익거 코인 사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저도 미리 사놨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예. 항상 정직하게 투자하시기 때문에 사실 밸류가 없으면 이렇게 항상 예. 투자해서 보면 밸류가 없을 때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또 그렇게 시청자분에게 전해주시는 홍익거 모습이 신뢰가 전체에서 예. 비트코인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8만 7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시총이 M7 밑으로 해서 예. 한 6위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요. 언제 시총 1위까지 하냐. 이게 워낙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시총 1위까지 등극하는 게 언제일까 하는 것이 올가 현재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둘러싼 이 열광, 이 열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로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었죠.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 슈퍼 왕국론 도대체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슈퍼 왕국론이 이렇게 연초에 나왔습니다는 두 가지 각도. 주장했던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가지지 못했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선을 가면서 지도가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넘어서서 8만 7천 달러 넘다 보니까 연초에 구상했던 트럼프의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까 하는 측면은 자, 초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가상화폐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장은 대사기급입니다.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초에 열렸던 2023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슈퍼 강국론 내지는 왕국론을 주장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당시까지 사실 수세에 몰렸었던 비트코인과 코인, 여기에 이제 건대형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결부돼서 그렇죠. 또 투자론에서 보면 밸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배팅했던 사람들이 코인 투자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라든가 월가에서 선거 자금을 주지 않을 때 트럼프 초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실 살렸던 사람이 비트코인의 배팅 투자자들이었었거든요. 이름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 이후에 이 비트코인이 되다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마 재테크 관점에서 가장 부각된 게 7월 달에 트럼프 피습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아시겠습니다. 그때 피습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격이 비트코인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선거 자금 지급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대선이 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배팅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2천 달러 이상이 배팅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보면 트럼프 지지도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고 지지도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그래서 트럼프 지지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되는 천사장세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해리스가 사실 지지도가 상승해서 9월 초에 이렇게 보면 해리스 지지도가 상승되면서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격이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52주 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보면 9월 초에 비트코인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5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도 우리가 7월 말 진단할 때 사실 트럼프 집권 2.0 시대가 될 때는 예. 이게 비트코인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밸류어와 관계없이 그렇죠.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스카이로켓팅하고 연초에 주장했던 트럼프가 구상했던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이 재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트럼프가 주장한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 이게 실제로 뭐 구상될지는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을 장악했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1기 10회를 바탕으로 뭐 독재 시대를 꿈꿀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독재 얘기가 나오죠. 첫날은 독재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날만 독재하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첫날만 독재합니까? 그래서 그 시각은 집권 2기 내에 트럼프가 독재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의 어떤 또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요건이 돼 있죠. 예. 지금 보면 완전히 레드 수입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지금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도 모두 접수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석이 남았습니다는 완전히 접수되는 건 나오고요. 연방 대법원까지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도까지 해리스를 이겼습니다.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은 국민의 지지도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독재를 위한 것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내각 구성도 보겠습니다. 일기에 뼈아픈 실수가 있어서 어제 이 어른들의 반란이다, 어른들의 축이다. 그래서 자기 정치 신출내기를 뭐냐면 마이클 펜스라든가 짐 코리스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완했던 예. 이런 시각인데 그 사람들이 집권이 끝나자마자 트럼프의 반기를 들어서 각종 책이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거든요. 그 예. 내용을 보면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이 이렇게 반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권력입니다, 권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한번 재밌게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인선을 구성할 때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배제하겠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많이 원칙입니다. 예.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 배제하겠다. 자기를 앞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뭐 사실 그렇다 그럽니다. 충성심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다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각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뭐냐? 마지막 남은 게 뭐냐? 결국 페드 문제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페드도 트럼프가 장악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우리가 프로젝트 2025 계획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계속 주목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5월서부터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일론 머스크 그리고 어제는 이랬습니다. 파월 의장도 트럼프가 자기 임기 기간에 해고시킬 때는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 법정 소송. 이게 법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 이게 21세기 세계의 대의이다. 이런 쪽의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다 21세기라는 큰 형용사가 붙는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회 여권 구도라든가 사법부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인데요.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되겠습니까? 레드스웹이 된데 그리고 거기에 내각 구성도 완전히 충성포로 돼 있다. 그러면 독재죠. 그렇죠. 그래서 독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시대에 또 하나의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경제와 사법, 입법, 사법, 대통령의 견제 균형 원칙에서 국민의 포괄적인 내용을 잘 들여서 국정의 운영을 쓰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인데요. 예. 이게 또 파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일말에서 많이 제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준까지도 넘어가면은 이 트럼프의 독주 체제, 독재 체제 이런 뭐 표현들이 당연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들어서 권력욕이 많은 최고 통수권자일수록 원자재 그리고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화폐 개혁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와 좀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트럼프는 그동안 2011년서부터 미트 롬니랑 함께 근본이 이제 화폐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독재를 위해서 완전히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입지대로 이렇게 행정을 구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독재 시대 마지막 자신의 구상이 화폐 개혁이죠. 화폐 개혁과 본인이 추정해 왔으니까 그런 각도에서 신뢰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화폐 개혁을 주장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라입니다. 살인적 인플레, 디폴트 위기가 처했을 때, 자, 원유를 법정 화폐해야 된다. 이게 페트로 구상입니다. 예. 근데 원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이게 실패를 본 문제죠. 지금 88,000달러까지 돌파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트럼프 퍼펙트 스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김채연 PD께서 속보로 88,000달러까지 돌파하는데 이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그 기분이 좋은 사람 누굴까?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2020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021년 9월 달에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88,000달러까지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겠죠. 받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화폐 개혁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말레 후보가 트럼프를 폄하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법정화폐인 페소화를 폐지하고 미 달러를 받아들인다. 이게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예. 중앙은행까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폐지하겠다 하는 것이 작년 11월 때 정기톱 구상 중에서 중앙은행의 폐지 이 구상이거든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화폐 개혁을 주장하는 상태에서 사실 트럼프도 그동안 화폐 개혁 나오고 슈퍼 완금론 나오고 페드 폐지 나오고 페드 장악론 나오니까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구상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 전해진 속보였었죠. 비트코인이 88,000달러조차 돌파했고요. 트럼프 랠리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연초에 트럼프 후보의 이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은 사실 엘살바도르 부켈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을 당시를 어느 정도 인상시키는 듯한 느낌도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네, 벤치마크한 거죠. 그러면 자, 88,000달러 넘을 때 가장 환영하는 부켈라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2021년 9월 달에 사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하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자, 법정 화폐 비트코인 거래 통장 치부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30달러씩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살바도르 전 국민 650만 명인데요. 그중에 300만 명이 절반가량의 치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뭐냐 하면 자, 절반이 치보 통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전 국민이 국부가 증대하기 때문에 화색을 돋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전 국민이 국부가 떨어지니까 뭐냐면 굉장히 슬픈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화폐 개혁이라는 거, 법정 화폐라는 건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돈이 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분 같은 돈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이 법정화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1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매일 화제가 그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했던 겁니다. 그리고 부켈레 대통령도 사실 아직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자정스럽게 인기캡 왕.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져. 근데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88,000달러까지 됩니다는 가격이 한때는 뭐냐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청송 교도소가 나온 겁니다. 지도가 떨어지니까 중남미에서 각종 범죄인들이 국민의 2% 이상 강력범들 있죠. 그 사람 다 집어넣어. 어디로? 아르헨티나 청송교도소. 그래서 교도소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의 2%가 거기 집어넣으니까 이게 철권 정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법정화폐를 비트코인화함으로써 엘살바도르의 지금의 생활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독재 시대라 될 것이라는 시각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영웅을 꿈꾸는 방안을 자주 했는데요. 비트코인 슈퍼 강국 구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대선 구정에서 사실 트럼프가 영웅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 영웅이 독재라 그러죠. 그런 구상은 간헐적으로 나왔죠. 자, 미국의 경제사에서 미국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을 구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이렇게 훌륭하신 대통령을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어려울 때 가장 하는 게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대선 출발할 때 바이든 정부는 대공황이다. 내가 내년 1월 20일 날 출발하면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구상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사회 분열이다. 본인이 불연을 초래한 측면도 있습니다는 분열이다 했을 때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마가 구상은 어디에 나왔을까? 트럼프가 만들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뭐냐면 미국의 남부와 북부 간에 지금의 이상으로 분리가 됐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결국은 전쟁으로 진짜 됐지 않습니까? 그게 남북전쟁입니다. 그렇죠. 남북전쟁 치열히 치는 상태에서 결국 국가가 무너졌거든요.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좀. 그래서 지금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이 매그 구상입니다. Make American Great. 미국을 위대하게 하자. 링컨 대통령의 구상. 여기에 어게인만 넣은 겁니다. 어게인만 넣은 겁니다. 그게 마가 구상입니다. 고관세 부과에서 국고에 텅 빈 것을 막으겠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뉴딜 정책에 의해서 감세 정책 추진에 돈 내서 빈대서 더 써. 그러면 국고가 펑크되는 거 어떠냐? 중국에 고관세를 때려가지고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상 비슷하죠. 그리고 노이즈 폐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국고가 텅 빈 상태를 결국 발권력으로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마다 그린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뒤에 뒤쪽에 그린백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린백. 근데 발권력을 누가 되느냐? 통화 권력을 누가 자극하느냐? 이게 연방에서 잡는 거죠. 그렇죠. 연방이 잡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익 구상하면 지금은 법정화폐가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슈퍼왕국이라는 것은 화폐 개혁, 비트코인 슈퍼왕국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 자신이 2021년서부터 근본이지에 주장해왔던 화폐 개혁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페드의 폐지 문제, 그 다음에 페드의 장악 문제, 이래서 일론 머스크까지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확실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트럼프 후보는 뭐 당선인은 계속해서 화폐 개혁을 꿈꿔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개혁의 일환이라고 또 이해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가 관심이 되는 거죠. 자, 비트코인의 슈퍼 왕국론에 대해서 최대 장애물이 뭐가 될까?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달러를 교체해야죠. 그러면 발권력을 누가 갖느냐? 페드가 가져야죠. 중앙은행이. 그렇죠. 근데 지금의 페드 입장에서는 안 된다. 발권력 비트코인에 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지를 해야지 내지는 장악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달러가 병행시킨다 하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도 되는데요. 이 역시도 페드가 장애인이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의 발권력과 법정화폐 문제와 관련해서 페드가 마찰을 부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비트코인은 지금 자꾸 이제 밸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시청자는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자산의 문제입니다. 예. 핵심 자산. 태환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으로 태환성을 보장할까? 근데 트럼프는 근본이제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맥상통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슈퍼 왕국론 트럼프 구상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만 장악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선 직전에 비트코인 슈퍼 왕국에서 열광하지 않았던 시각이 지금 열광하면서 비트코인의 파워포트 스톰이 지금 닥치는 이런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슈퍼 왕국론, 이게 실현되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페드가 장악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페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최대 걸림돌이 있죠. 바로 뒤쪽에 있는 제롬 파월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와 파월 간의 이 신경전 그리고 마찰 계속해서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방송 시간이 다르니까 이거 누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페드 폐지, 장악, 그다음에 뒤쪽에서 사실 차기 페드 의장을 임명해놓고 지금 명실적으로는 파월 의장인데 뒤쪽에서 실세를 저버리는 사람, 예. 실세를 하는 사람 이렇게 임명해놓고 이렇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앙은행은 폐지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정화폐로는 폐지는 안 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상당히 이런 구상까지 과격한 구상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파월이 아마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자 임기 전에 트럼프가 나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세계 법정 소송까지 걸겠다 하는 측면인데 이렇게 해서 좀 파월이 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예. 투자는 밸류가 있어야지 공정한 투자가 된다. 투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사실 민주주의의 원칙과 시장 정제가 되려면 트럼프의 독재는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뭘까? 중국이라든가 견제를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역시 국민들이 견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독립성과 중앙은행의 보장은 중앙은행이 보장해야 된다. 견제를 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은 입법부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레드 스윗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파월이 이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